네, 정은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는요. 예, 알뜰한 당신 김승희 소식 전해드릴게요. 네. 예,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 몇몇 장관들의 자리가 비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논란이 심했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된 뒤에 그 자리에 이제 후임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희 후보자가 여러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네요. 네. 무난한 청문회 통과를 바라고 국회의원 출신 후보자를 지명했을 텐데 오히려 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때에 여러 의혹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국회의원 재직 당시 렌터카 매입에 정치 자금을 사용해 논란이 일었고요. 여기에 더해 김승희 후보자의 배우자 차량 보험에도 정치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주말 동안 드러났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네. 김승희 후보자가 2016년 7월에 공무차량 보험 가입 명목으로 정치자금 82만 원을 보험사에 지출했는데요. 그 차량이 김 후보자의 남편 차량인 것으로 밝혀진 겁니다. 그럼 뭐 공무 촬영이 아니잖아요. 네. 또 여기에 후보자 자녀의 취업 관련 의혹도 제기가 됐는데요. 국토부 산하의 수자원 환경산업진흥이 운영하는 경기도 여주시 한강문화관에 2019년에 제대로 된 공지나 공시도 없이 한 명이 지원하고 한 명이 합격했는데 그게 바로 김승희 후보자의 장녀 황모 씨였습니다. 문제는 공공기관 채용 공고는 기관 홈페이지나 정부 공시 사이트에 반드시 알려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거죠. 게다가 이 수자원 환경산업진흥은 2018년에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 전수조사에서 공고 없이 회사 고위 인사의 지시로 특정인을 채용했다가 걸린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비슷한 사례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데요. 뭐 황모 씨가 6개월 동안 1,200만 원 정도의 봉급을 수령을 했다고 하는데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굉장히 중요한 이력이 되잖아요. 네. 예, 이제 아빠 찬스에 이어서 엄마 찬스까지 참으로 참 알뜰한 것 같습니다. 보험금 82만 원까지 정치 자금으로 지출을 했다고요. 네. 참 짜잘한 것까지 알뜰하게 챙기셨네요. 네. 자, 넘어가죠. 두 번째는요. 예, 정부도 못 지키는 장애인 의무 고용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어기고 차라리 벌금을 내고 마는 기업들 소식들 종종 듣잖아요. 네. 근데 정부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게 생겼습니다. 정부가 법으로 규정된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지키지 못해서 내게 된 이 고용 부담금이 무려 53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래요? 예,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르면은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의무 고용률에 못 미치면 장애인을 못 미치게 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고용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이 규정은 공공, 민간 부문 모두 적용이 되는데요. 중앙부처, 헌법기관 등 317곳의 공무원의 이 장애인 평균 고용률이 미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의무 고용률이 약 3.40%인데 여기에 0.43포인트 모자란 2.97%를 채웠다고 합니다. 네. 문제는 그중에서도 교육부, 교육청, 국방부, 대법원 순으로 부담금을 많이 냈다라고 하는데요. 제일 법을 잘 지켜야 하는 곳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조차 약속을 지키지 못하니 민간 기업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네. 또 교육부나 교육청 같은 곳에는 처음부터 이 임용고시를 통과한 경우에만 이렇게 아무래도 이렇게 고용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장애인 대학 진학률이 10%에 못 미친다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배제된 그 시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어려움을 핑계로 의무 고용률 자체를 낮추어서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제도의 취지를 잘 살려서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전반적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에 필요한 기반 조성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뭐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뭐 그 시설 설치라든지 그 편성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판인데 네, 교육부와 교육청이 일하고 있다고요? 네. 참,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가보죠. 예, 아름다운 여수 밤바다를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수 참 아름답잖아요. 예. 근데 종종 그 폭발 사고가 여수 산단에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지하도가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 산단 지하에 전체 배관 연장 2만 92km 가운데서 약 32.6%가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데 네. 이 중에서 2만 7,190
8m에 해당하는 이 배관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땅속 지도 이야기가 나온 지가 네, 참 그렇죠. 오래됐는데. 예. 예, 이 배관들이 단지 내 공장들끼리 고압가스나 화학 물질들을 주고받는 데 쓰이는데요. 자칫 수리를 하거나 굴착을 하는 과정에서 이 폭발이 발생할 경우에는 걷잡을 수 없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수산단은 조성한 지 20년 이상이 되어서 배관의 부식이나 노후도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위치를 모르면 관리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현재 여수산단에는 연평균 86.4건의 굴착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여수산단에는 지난 5년간 약 64건의 화재와 감전, 누출 등 각종 사고가 발생을 해서 13명이 사망을 하고 17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하니까 네. 예, 뭐 사고가 없지 않았던 거죠. 네. 그런데 이게 과거 여수시가 수십억 원을 들여서 산업단지 지리정보 시스템, 즉 GIS를 토대로 사회 배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고도 이 시스템을 방치하고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수산단의 이점에 있는 그 회사들이 좀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위한 재정 지원 요청도 했었는데 네. 그 사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야말로 좀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 드러났는데요. 산단 내에 근무하는 노동자, 그리고 여수 시민, 그리고 저 같은 여행객들까지 아차하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얘기를 하면 안전도 함께 묻힌 거죠. 뭐. 그렇죠.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도 이슈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은정 작가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